2011년 2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이렇게 상태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요 A가 이런 행렬을 갖고요. B가 이런 행렬인 상태방정식, 얘를 상태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특정 방정식을 구하면 특정 방정식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문제에 있는 그런 단서로 이거 행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성 방정식의 공식. 근데 여기서 요 I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 I는 뭐냐면 단위 행렬입니다. 1001.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I는 S에다가 이 단위 행렬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S가 얘 곱해서 S, 그 다음에 S랑 0 곱해서 0, 0 곱해서 0, 그 다음에 1 곱해서 S. 그래서 이런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빼기 A 행렬, A 행렬 이거라고 줬죠. 그래서 얘 빼기 얘 하면은 S 빼기 0 하면은 S가 나오죠. 0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1, 0 빼기 3 하면은 마이너스라 플러스 3,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4, S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행렬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행렬에서 특정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만약에 행렬이 A, B, C, D 이렇게 있다고 하면 A랑 D를 곱해주고 C, D랑 곱해줘서 빼주면 이게 특정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S랑 X-4를 곱해서 여기다 넣어줬고요.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여기다 넣어준 건데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해가지고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풀어주면 S제곱 얘 곱하면 마이너스 4S 플러스 3은 그냥 나오고요. 그래서 S의 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3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2번 다음에 신호 흐름 선도에서 R분의 C 전달함수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신호 흐름 선도, 블록선도 이런 거 나왔을 때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분모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이득 경로인데 전향 경로 이득의 합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전향 이득 경로, 전향 경로 이득은 뭐냐면 요 입력부터 출력까지 돌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을 전향 이득 경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 뭐 있죠? 1, G1, 1, 1.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G1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이렉트로 가는 애가 얘 말고 얘도 하나 있죠? 1, G2, 쭉 와서 1. 그래서 또 한 경로가 G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더하기 G2 나누기 루프 이득 돌아가는 애입니다. 돌아가는 애. 여기서 돌아가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애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는 애들을 모두 곱해줍니다. 그럼 G1과 H1, G1과 H1 얘를 1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1 마이너스 G1, H1 여기 1 하나 빠졌네요. 1 하나 빠졌습니다. 1 마이너스 G1, H1 분의 G1 플러스 G2 1 마이너스 G1, H1 분의 G1 플러스 G2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3번 특성 방정식이 S제곱 플러스 KS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 제어계가 안정될 K의 범위는 이 문제는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 문제인데요. 루스 판별식 여러분 어떻게 푸냐면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S 제곱이 제일 높은 차수죠. 그래서 제일 높은 차수를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S1, S0 이렇게 차례대로 밑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S제곱의 상수 1, 그 다음에 S의 상수 K, 그 다음에 상수 2K-1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 차수가 더 많으면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 이 차수가 더 높은 차수를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밑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분모에다 갖다 놓고요. 얘랑 곱해서 여기다 놓고요. 얘랑 곱해서
이것과 빼줍니다. 예, 그런데 얘가 0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0이겠죠? 그래서 이거 안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이제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요 일렬의 부호가 변하면 그것은 불안정이고요.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안정입니다. 자, 이때 이제 안정될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보면은 얘 플러스죠, 얘 플러스죠. 얘가 플러스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두고 K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항하면서 구하면 됩니다. 자, K를 이항해 볼까요? 요 K를 이항하면 나눠진 형태니까 0에 곱해줘야겠죠. K를 0이랑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넘겨보겠습니다. 곱해진 형태니까 나눠줘야겠죠. 0에다 K 나누면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K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얘도 넘겨줘야겠죠. K의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1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4번 논리식 A바 플러스 B바 C바와 같은 논리식은 이것은 드모르간의 정리라고 이 정리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드모르간의 정리는 이렇게 더한 것에 모든 것에 발을 씌우는 것은 개별로 곱한 것에 개별로 발을 씌우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곱한 값에 이렇게 발을 씌우는 것은 개별로 더한 값에 개별로 발을 씌우는 것과 같다. 이게 드모르간의 정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이 정리와 같죠?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B 플러스 C에 전체 발을 씌운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A 바 플러스 B 플러스 C에 전체 발을 씌운 거 이렇게 변할 수 있고요. 얘는 요 B 플러스 C를 하나로 보면 이것과 같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 플러스 C를 곱해주고 전체 발을 씌운 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5번 기준 입력과 주 계환량의 차로서 제어계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는 자, 여기 제가 이거 그림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거 제어공학에서 한 문제씩 아니면 두 문제씩 꼭 이 그림 안에서 나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기준 입력과 주 계환량. 주 계환량은 이렇게 돌아오는 애를 주 계환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 입력 얘와 주 계환량의 차로서 제어계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 바로 동작 신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66번 제어계 전달함수의 극값이 그림과 같을 때 이 개 고유 각 주파수는 해설을 보면 이런데 이거 우리 하지 말자고요. 답은 3번입니다. 루트 2. 그냥 이 그림 나오면 답은 3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67번 그림과 같은 보드 위상선도를 갖는 회로망은 어떤 보상기로 사용되는가? 자, 이 그림 나오면 이건 역시 진상보상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진상보상기가 되는지 설명드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온 문제는 그냥 그림과 답을 이렇게 암기하고 가시는 게 처음에는 공부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진상보상기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68번 함수가 이렇답니다. 이건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요거 K 있잖아요. 요거 오타입니다. 요거 삭제하셔야 돼요. 삭제. 자, 다음 문제. 69번. 근계적 요 게르프 전달 함수가 이런 식이랍니다. 그래서 정근선의 교차점 공식은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분의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입니다. 얘 암기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얘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극점이 뭐냐면 이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극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점이 뭐냐면 분자가 0이 되는 점을 0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함수에서 극점과 0점을 찾아볼까요? 자, 극점은 우선 0점부터 찾아볼게요. 0점. 이 분자가 0이 되는 걸 0점이라고 했죠. 자, 분자가 0이 되는 S의 근은 얘가 0이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2 또는 얘가 0이 돼도 0이 될 거예요. 3입니다. 그래서
0점은 2와 3이 되고요. 0점의 개수는 2개지요. 하나, 2개. 그죠? 극점.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을 극점이라고 했어요. 여기 s제곱이죠. 제곱은 근이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s근이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플러스 1도 있겠고요. 마이너스 1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도 제곱을 하면 1이 되니까. 그래서 요 차수가 2차수다. 그러면 근이 2개고 뭐 이게 차수가 3이다. 그럼 근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차수가 2니까 2개가 0, 0, 2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가 0이 되는 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극점의 그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됩니다. 그럼 교차점은 이 공식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한 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극점의 개수 5 마이너스 0점의 개수 2 분의 극점의 합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0점의 합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겠네요. 이 두 개를 빼랍니다. 그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요 점근선 교차점에 대한 공식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0점이 뭐고 극점이 뭐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라 이거 맞추셔야 돼요. 자, 70번.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했었을 때 GJ 오메가의 크기와 위상각을 극좌표에 그린 것을 이 궤적을 표시하는 선도는 나이퀴스트 선도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71번 평형 3상회로에서 그림과 같이 변류기를 접속하고 전류계를 연결하였을 때 A2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이거 공식이 있어요. A1 플러스 A2에 얘네들 더한 값에 코사인 30도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5 더하기 5는 10이죠? 10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코사인 30도가 뭐고 뭐 코사인 3도가 솔직히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인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왜냐면 공학용 계산기에 그냥 코사인 30도 누르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 답은 8.66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72번. 어떤 콘덴서를 300V로 충전하는데 9줄의 에너지가 필요하였다. 이 콘덴서의 정정 용량은 몇 마이크로 파라드인가?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콘덴서에 충전되는 에너지, 이 충전되는 에너지 줄, 이 줄이 에너지 단위잖아요. 그래서 충전되는 에너지는 이 공식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분의 1 CV 제곱에서 정정 용량, 그러니까 이 정정 용량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C를 기준으로 또 식을 정리해 놓고 여기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그 식에다가 넣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C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C만 두고 이 나머지 것들을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2는 C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W가 되고요. V의 제곱은 C에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V 제곱을 넣고요. 얘를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로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충전하는 에너지 9줄 나누기 콘덴서의 전압 300V의 제곱. 이제 공학용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마이크로 파라드잖아요. 그래서 단위에다가 마이크로를 넣고 요 앞에다가 10의 6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의 6승을 곱해주면 이거는 얘는 2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얘랑 더해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10의 제곱은 200입니다. 그래서 답은 200 마이크로 파라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3번. 분포 정수 회로에서 선로 정수가 R, L, C, G이고 무해용 조건 RC는 LG와 같다와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선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랍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무해용 조건이라고 했죠. 무해용 조건에서는 R하고 G가 0입니다. 얘네들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루트 J 오메가 C분의 1, J 오메가 L로 나와서 J 오메가가 두 개가 서로 약분이 돼서 결국은 루트 C분의 L만 남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전압이 10V인 전원장치의 가변저항과 전열기를 연결한 회로이다. 가변저항이 5ohm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1A이다. 가변저항을 15ohm으로 바꾸고 전열기를 4초 동안 사용할 경우 전열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이 전열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는 건데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이런 거 틀려도 됩니다. 다른 거에서 맞히면 돼요.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글로 되어 있는 계산 문제 맞히면 됩니다. 요거 답 1번. 요 문제하고 답만 외우고 가죠. 예.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랑 똑같이 나오면 맞출 수는 있겠죠. 문제랑 답만 외우면. 그런데 이런 문제 공부하지 말자고요. 예. 자, 다음 문제. 자, 대칭 오상 교류 성형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 간의 위상차는 몇 도인가? 이거 공식인데요. 위상차는 2분의 파이. 근데 이게 파이가 이게 각도잖아요. 아, 요 세타가 각도잖아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1 마이너스 대칭 오상, 이 상의 차수 분의 2. 예.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칭 오상 교류면 요 n에 5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180도라고 했죠. 180도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2 하면 54도 나옵니다. 이 문제도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 요 공식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76번. 그림과 같은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자, 삼각파입니다.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이거예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77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선은 요 RLC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바꿉니다. L은 LS로 바꾸고 R은 그냥 R로 쓰고요. C는 CS분의 1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려요. 자, 문제에서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입력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입력. V는 IR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압이니까. 입력 전압은 그 저항, 합성 저항의 그 전류를 곱한 겁니다. 이 회로의 합성 저항. 직렬이니까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LS 더하기 R, 그냥 R 더하기 C, CS분의 1 하고 I를 곱해줍니다. I도 대문자 IS로 써준 거예요. 근데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력은 요 C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분의 1, IS 곱해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입력분의 출력이죠. 우리가 구한 입력 요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우리가 구한 출력 이렇게 넣어주면 IS 약분되죠. 그래서 얘를 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LS 플러스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CS분의 1 얘가 요 분모를 통분을 하면 우선 통분하기 전에 이 분모를 다 CS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LS 분모에다 CS를 곱하면 분자에서 CS를 곱해서 LC분의 S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S의 제곱이 됩니다. 요 R도 분모에다가 CS를 곱해주면 분자는 RCS가 되고요. 플러스 CS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분모를 다 통분을 해줘서 분자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얘 번분수. 얘랑 곱해서 분모에다 두고 얘랑 이렇게 곱해서 분자에다 둡니다. 그럼 이런 식이 되죠. 그 다음에 요 CS랑 CX랑 약분해주면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C분의 1 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78번 직류를 공급하는 RC 직렬 회로에서 회로의 시정수 값은 RC. 얘가 답입니다. 4번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79번 전류원의 내부 저항에 관하여 맞는 것은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클수록 이상적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80번 임피던스 ZS가 이렇답니다. 이것으로 주어지는 2단자 회로의 직류 전류원 10A를 가할 때 이 회로의 단자 전압은 직류에는 주파수가 없죠. 주파수가 0입니다. 여기 있는 S가 J오메가라고 해서 이 주파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없으면 S는 0이 됩니다. 그래서 S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다 0으로 없애주면 20만 남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전압이잖아요. V는 I 곱하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여기는 임피던스를 줬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남은 20을 해주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제2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